코피 난다. 다행이다. 안 나갔네, 안 나왔어. 그보다 왜 아직 안 떠났습니까? 내가 놓친 게 있었어. 어? 뭐? 영왕군을 저주한 귀신은 승은상궁이 아니야. 뭔 소리야? 당신의 이 혼을 승은상궁이지. 물어뜯은 귀신은 승은상궁이 아니란 말이오. 그럼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아니, 장난치지 마. 아니, 다시 4분은 다 써줘. 보여줘야지. 그 연못 귀신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됐는데. 그게 연못 귀신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그런 거지. 뭔데, 누군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범인이 나야, 사실은. 너야? 아이고, 오늘 다들 수고 많았고, 그러면. 아, 근데 연못 귀신이 아닌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난 솔직히 한 4부 좀 전까지만 해도 나 윤서 귀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왜? 윤서가 초반에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나 이게 떡밥인 줄 알았다. 왜냐면 너 혼내는 사람 있지. 누구? 상국님. 장상궁. 상국님도 왠지 너 혼낼 때 너를 안 보고 주혁이 보고 혼내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식스센스처럼 윤서가 귀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중요해. 내가 너무 그냥. 말을 안 했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신이 많이 없고 맞아, 맞아. 왕하고만 얘기하고 맞아. 주혁이하고만 왜냐면 주혁이 또 귀신을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참신하다. 참신하다. 좋다, 이거. 참신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겠지? 남은 이야기에도 그건 안 나오겠지?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닌 것 미안해. 같아. 우리가 인상 깊었던 장면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그 이제 궁예 구천이가 진짜 납치가 되는 장면이 진짜 너 의지로 간 게 아니잖아. 그냥 나 안 갑니다 하고 약간 왕인 줄 몰랐던 거지 처음에는. 처음에 몰랐구나. 몰랐어. 아예 속세에 벗어난 인물이어서 왕인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막 함부로 대했던 거야. 나 뭐 맞아. 낮잠이랑 자러 갈 거다.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건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궁에 있던 거지. 근데 왕도 얘기하면서 어차피 너의 미래를 아셨던 것 같아. 어차피. 맞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서.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내가 뭐 할 거니까 어차피 뭐. 그래 마음껏 떠들어. 마음껏 떠들어라 했던 이런 것 느낌이야. 같아. 근데 구천이 대단한 게 왕인 줄 알았는데도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그때는 또 보면서 막 얘기하던데 왕인데도 맞아. 결국에는 뭐 칼로 이렇게 막 협박당하고 맞아. 뭐 이렇게. 협박당하고. 그때 정신 차린 것 같아. 그때. 어쨌든 살짝 정신 차렸어. 어쨌든 구천이가 그 정말 납치를 당하게 된 그 원인, 그 능력, 어떤 능력. 귀신을 퇴마하는 능력을 어떻게 원래 무당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같이 우리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구천이만 살았던 거지. 근데 그 물속에서 일각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도 살아남았었던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귀신을 보기 시작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던 거야. 따지고 보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귀신이야. 구천이는. 아니 어머니하고 그 물의 장면도 약간 막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거는 나중에 좀 어떻게 밝혀지나 어떻게 되는 거니? 그게 다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어? 있어. 우리가 아직까지 본 거 안에서 약간 좀 이상하기만 했거든. 좀. 맞아.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다 보여주고 나서 모른 척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보여줬어. 무서운 건데. 아니 생강이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몰랐는데 옹주였어. 맞아. 혹시 근데 옹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봐줄래? 생강이 그 캐릭터. 왕의 중전이 아니라 이제 후궁의 딸인 거지. 아버지는 왕이고. 아버지는 왕인 거야. 그 아버지 왕 역할을 하신 조승 선배님하고 연기할 때 막 되게 좀 놀란 순간이 많았다고. 일단 촬영할 때도 물론이고 대본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 깊이로 생각하시지? 그래? 나 이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맞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고 현장에서 되게 장난을 많이 쳐주셔가지고 그래. 편하게 어떤 식으로? 같이 춤추고 누가? 승우 형. 승우 선배 왕께서? 그래서 나도 그냥 같이 따라주고 승우 밈을 정말 많이 알아. 밈을 밈을 많이 하셔? 우리보다 많이 알아. 자, 그건 뭐예요 선배님? 요즘 이거 유행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많이? 거제 야구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래. 와, 너무 빠르신데? 이건 최근 거 아니야? 조금 장난기가 많으시구나. 엄청 많으시고 그래서 덕택에 너무 편하게 이제 그 왕이랑 생강이와의 사이보다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반대로 좀 엄청 편하게 했어 진짜. 그래. 내 원체 양기가 부족해서 댁에 물건을 들고 가는 게 좋겠어. 이제 어서 가시오. 내가 당부한 일 명심하고. 이보시오.
구천이가 이제 귀의 세계로 가는 거는 물에 빠져서만 되는 거야? 그게 방법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음. 물에 빠지는 거 쉽지 않는데. 근데 물에 빠지는 게 제일 쉬워. 제일 그나마? 빠르고 쉬운. 그리고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물속이라는 곳이. 그러면은 죽어야 가는 거 같기도 하고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죽어야 가는 것 같아. 죽어야 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어떻게 죽다가 사는 거야?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아, 진짜.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그 세계에서 양이 다 빠지면 진짜 난 이제- 죽는 거네. 못 돌아오는 거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구천이가 귀의 세계 갈 때 생강이는 어떻게 조력을? 귀의 세계 갈 때 이제 생강이는 나중에 이제 구천이한테 내가 방울을 달아주기도 하는데 이제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거기서 방울을 흔들면 뭐 이걸 시작하시오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방울 소리를 딱 이렇게 듣고 이제 내가 맡은 임무를 이제 아니 생강이가 이게 피 묻히는 장면이 되게 임팩트 있고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근데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게 여기서 다시 할게요 하면은 또 와가지고 맞아, 다 또 해야 돼요. 지우고 뭐 해야 되는데 혹시 어땠니 촬영할 때는? 저 원테이크로 했고 그래서 한 번에? 연습도 많이 했지. 카메라 이제 리허설을 많이 했고 피 안 묻히고 이렇게 할게요. 타이밍을 딱 맞춰서 딱 들어온 타이밍에 했었고. 근데 또 이 모양도 되게 또 잘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멋있게 나왔어. 난 조금 잘했더라고. 아니 실제로 오컬트물이나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촬영장에 뭐 귀신 안 붙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부르기도 하고 귀신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동궁 때는 혹시 어땠니? 그 무형문화재 고춘자 선생님이 오셔서 많이 자문도 해주시고 자문을? 뭐 잘 될 거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스태프분들 중에 초반에 세트장 근처나 이런 데에서 귀신을 본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기 있잖아 이렇게 하신 분이 있대. 저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 귀가 너무 세다.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지. 주영이 믿기 싫은 이런 거 거야. 안 믿어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없어. 그분이 뭐 사정상 중간에부터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저 개인 사정상 중간부터 합류를 못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들은 게 다야. 그냥 본 적 많이 좀 봤다 이렇게. 아니 구천이가 이제 연못 귀신을 아쉽게 놓치게 되는데 이제 생강이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면서 이제 소금광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있어. 그 소금광이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줄래? 좀 어떤 그 근본적인 사건이랑 얽혀 있어 많이. 뱀의 허물이 뭐 용의 새끼를 새끼를. 물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궁녀들의 그런 원한이 깊은 한이 서린 소리들을 내가 들은 거지. 그래서 사연을 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사건을 이제 더 파헤칠 수 있었어. 궁녀들은 어떤 한이 있었던 거야? 누명을 쓴 거지. 누명 씌워진 억울하다. 거야. 사실 누명 씌운 사람이 따로 있는데 실토해라 하면서 거기다 가둬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불이 불이 나면서. 났고 그래서 이제 한이 완전 서려서 원한을 품으면 해코지를 할 테니 독에 묻어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딱 막아놨었던 거지. 근데 이제 생강이 귀신 소리를 듣잖아. 근데 이제 그걸 연기를 할 때 듣는 척을 하는 거 아니면 옆에서 스텝이 궁금해.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건 없었고 미안해. 그 소금광 씬에서는 카메라의 시점이 약간 귀신의 소린 거야. 어려운 촬영. 그래서 우와, 이거 내가 이렇게 어렵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지나가 360도로 약간 그게 귀신의 소리를 시점을 소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기서 있다 이렇게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재밌게 찍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소리 듣는다는 게 표현이 또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 아니 이번에 보면서 이 둘 말고 완전 신스틸러가 있던데? 귀여운 꼬목살이 친구. 너무 귀여워. 그치? 어. 맞아. 귀매인데 이제 일반적인 귀매랑은 좀 다른 약간 쉽게 설명하면 괴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산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맞아. 양기를 빨아먹어. 빨아먹어. 근데 나는 양기를 잃으면 안 안 되잖아. 그렇지. 맞아. 양계 소중한 근데 사람인데. 이제 내가 떡을 한번 처음에 줬더니 나를 거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치, 따라오고. 나한테 계속 오는 거지. 근데 나한테 달라붙어서 내 양기를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얘를 밀쳐내고 안 된다 가라 나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막 하다가 내 위기의 순간 때 이 친구가 날 항상 구해줘. 오. 난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왜? 왜냐면 난 너무 힘들었거든. 아. 촬영 때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이렇게 해주셔. 이 모형을 가지고. 근데 슛 들어가면 이제 상상만으로 해야 해야 되잖아. 되니까.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꺼먹살인 것 같아. 내 시선에 따라서 꺼먹살이가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 그 생강이가 구천이에게 어떤 이 숨겨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 해서 내가 궁에 있을 시간을
벌어주세요. 그동안 궁에서 뭘 하려고? 궁에 있는 누군가를 죽일 겁니다. 생강이도 궁에 계속 들어오고 싶어 했었거든. 왜냐면 이제 처음에 내가 소금광에서 귀신의 소리를 들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이제 보게 되어서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누명을 씌웠고 누가 어머니를 죽였고 이런 걸 이제 더 찾아내기 위해서 궁에 왔었고 주어진 어떤 일을 파헤치면서 생강이의 어떤 그런 주 목적도 해결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게 하나씩 밝혀지지. 숨겨진 어떤 또 목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안에서는 최종 빌런인 줄 알았던 이제 연못 귀신의 정체가 승은상궁이라는 어떤 단서가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데 승은상궁이 어떤 캐릭터인지 이것도 생강이가 설명해 주는 게 낫겠다. 승은 상궁은 이제 승은을 입은 상궁인데 그 당시에 별감이랑 정분이 나서 뭐 아이가 생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어쨌든 왕의 승은을 승은을 입어서 입었는데. 승은 상궁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고초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결을 해. 승은 상궁이 왕의 씨를 다 말리리라 이러면서 죽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왕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니까 얘가 귀신이다. 얘 저주로 왕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연못 귀신이 되었던 거지.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았지만 아니었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뭔가 이렇게 있는 거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약간 승은상궁의 억울한 죽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배후에는 어마무시한 이제 또 살아있는 빌런 이제 데뷔마마가 그렇지. 있었잖아. 데뷔마마는 어떤 캐릭터인지 데뷔마마 같은 경우에는 난 잘 안 마주쳐가지고 그러네. 그럼 맞네. 이것도 생각이 진정해줘. 데뷔마마 같은 경우에는 곰방대를 피셨고 곰방대. 퇴폐미가 정말 있으시고. 페페니 티모시 샬라메에게만 약간 나 약간 진짜 그런 그 곰방 대신에서 나 진짜 계속 돌려봤어. 너무 멋지셔가지고. 헤비 스모커시더라 계속. 맞아. 그 대전에서도 칠순잔치 할 때 탁 이렇게 너무 새로운 유형의 데뷔마마신 것 같고 어쨌든 왕이랑 이렇게 좀 대척점에 서 있어. 그래서 안 같이 두 갈등하네, 분이 반복하네. 계속 갈등하고 기싸움하고 네가 이랬어? 그럼 나도 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거지. 약간 그 어쨌든 왕과의 다툼에. 왕과의 이제 권력 싸움이 있어 분명하게. 그래서 그 갈등의 두 축인 거고 데뷔마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고 그 뒤로도 이제 선왕의 아들들이 줄줄이 죽어서 지금의 왕이 된 거지. 그지. 지금의 왕의 어머니가 숙빈 최 씨인 거고. 그러니까 데뷔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가 이제 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받아주는 느낌. 맞아. 그래도 되게 권력을 본인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 이용한 거고. 그래서 분위기도 환기할 겸 잠깐 리모컨 혹시 가지고 있니? 아니? 아니 비하인드를 봐야 돼가지고 비하인드를 좀 빠르게 한번 봐보자고. 모든 걸 다 아니까. 비하인드 처음 봐. 비하인드구나. 난 감독님이 왜 나오나 했네. 저분이 감독님이시죠? 줄 알고. 맞아. 여신 재밌었어. 저기. 저 친구야? 저렇게. 근데 좀 리얼한데? 맞아. 그 저건 진짜 돌 재질이었어. 진짜 어. 안 열려. 안 열려. 당황했어. 이것도 꺼먹살이 장면이구나. 꺼먹살인데 떡 주는 척. 미안해. 웃음 터졌구나. 근데 분위기가 다 좋다. 이게 그러니까. 부천이하고 생강이하고 친하네. 투닥투닥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애드립도 현장에서 좀 서로 많이 나눴다고 하던데. 많이 뭐였지? 했지. 생강이가 궁 안에 자기랑 이제 손을 잡는 게 어떻겠냐. 그냥 문득 갑자기 내가 그냥 손을 내밀고 싶더라고. 그 손잡자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윤서 연기하고 있는데 그냥 손을 내밀었어. 근데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자기 걸 하더라고. 안 잡고. 그것도 잘 받아준 거라고 생각해. 긍정적이네. 확실히 사고 방식이. 아니, 생강이가 딱 그런 성격이. 그래, 캐릭터에 맞는 맞아, 거. 맞아. 맞아. 서로 이게 또 연기 케미가 또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았었다는 나는 거야, 이런 정말 거는. 호흡이 잘 맞았던 재밌었어, 거. 재밌었어. 근데 뭔가 딱 예상치 못하게 딱 들어오면 뭔가 하지 않아? 그게 없었어. 근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워낙 그러고 놀아서 그런지. 애들이 그런가 진짜로도? 보다. 구천이와 생강처럼 지냈던 것 같아. 어.
토닥토닥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본 씬 중에서는 그 씬이 액션씬 제일 멋있었어. 절감 귀신하고 구천이하고 귀의 세계죠. 혼으로 귀의 세계에서 붉은 거기서 전투하는 게 맞아. 너무 멋있더라. 맞아. 배경도 멋있고. 어. 내가 말한 새로운 액션씬이 그거 얘기한 거. 우리가 보통 액션씬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들은 진짜 생짜발이로 진짜 주먹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만들어 찍고 막 칼로 찍고 나와가지고 뭐 여기 나와가지고 맞아. 뭐 나오고 어우, 아래로 너무 멋있던데? 갔다가 위로. CG도 막 많이 들어가고 그거 찍을 때 좀 어때? 고생을 많이 했니 어때? 너무 힘들었어. 그래 실제로도 그게 아마 전역하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바로 촬영 들어가고 첫 결투씬을 저걸로 찍었을 거야. 내 신체가 제일 건강할 때였거든. 그렇지 남자는 그때 근데 이제 3일인가 4일을 촬영을 했는데 첫 촬영하고 너무 더운 거야. 겨울인데도 세트장 안에서 그 별감 귀신이랑 액션을 하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나왔어. 잠깐 바람 쐬러. 주변 스태프들이 감기 걸린다. 그거 조심해라. 그래서 난 감기 같은 거 안 걸린다. 어허 위험하다. 바로 그 다음날 독감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독감으로 걸린가? 전체적으로 스태프분들이 다 독감에 단체 독감이 걸렸어. 단체 독감 걸려가지고 나는 이걸 촬영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치. 그래서 이제 촬영이 취소가 되고 한 이틀 쉬고 다시 이제 별감씬을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살이 좀 빠져 있을 거야. 신 중간에 칼 휘둘렀는데 갑자기 싸우다가 힘들면 또 봐야겠다. 그렇게 된 걸로. 살이 쪘다. 근데 또 다음 주에 좀 약간 또 쪄 있고 그런 이렇게. 거지. 근데 되게 재밌었어. 카메라 감독님도 외국에서 오신 분이 그래. 그때 좀 도와주셨는데 제일 잘 쓰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카메라 기술을. 액션도 재밌었고 너무 좁은데 또 안 다치고 잘했었던 거. 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 들어온 거. 그렇지. 생강이가 그렇지. 당신 피가 묻은 검입니다. 받으세요. 그때 갔다 이게 좀 멋있었다. 전설템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무기. 레벨 99 막, 뭐 몽둥이 뭐 이런 거 뭐? 이게 이제 끝났나? 이제 좀 악기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싶을 때쯤에 딱 나오는 해가지고 아이템으로 하는 게. 그냥. 결국엔 이제 생강이도 연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강이 어떻게 해야 귀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거야? 생강에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생강이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어쨌든 죽어서 생강이도 귀의 세계에 간 거잖아. 그러니까 특이 체질인 거고 구천이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무모한 시도를 한 거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채로 강에 위험하다고. 물에 떨어든 거지. 근데 위험하다고. 그게 귀의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거지. 보통 사람의 일각도 못 버틴다고 했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죽어서 귀의 세계에 간 거지. 말리. 귀신이었던 건 아니고. 아직도 혹시 근데 진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내 말 믿고 한 3부까지만 생각해봐. 진짜 의심된다니까? 진짜 식스센스 브루스 윌리스처럼 대화를 많이 안 해, 생각이가. 그 정상님이 주혁이한테만 얘기해. 근데 그랬어도 재밌긴 했겠다. 난 그거 계속 보면서 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디테일하게 잘 봤다. 그러니까. 난 믿고 있었었거든.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고생하는 장면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또 비하인드 또 가져왔거든. 같이 한번 보자. 동작도 많고. 맞아,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직 안 묻혔어. 피를 묻혔다. 몸을 묶고 피를 묻히고 그 몽둥이를 챙겨야 되고. 맞아. 눈을 챙겨야 되고. 짐이 많아. 목줄도 다시 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야 힘들었겠다. 저거 저거. 땡기는 거. 앞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셨어. 그래? 줄다리기처럼. 줄다리기. 아니 이것도 쉽지 않네. 너무 어렵네. 또 맞춰야 되니까 또. 물 들어가나 보다. 물에서 나오는 척을 해야 돼서. 저 실제 연못이야? 아유 그러면 또 수질도 뭐 이게. 맞아, 맞아. 고인물. 그러니까. 자기 도와준 건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맞아. 부천이는 진짜 그래. 정도 괜찮으세요? 여기도 무거워. 저 항아리네. 이게 뭐지? 항아리에 여기 들어가니까. 이것도 물. 나 근데 이거 찍을 때 웃겼어. 계속 그 항아리 게임 알아? 항아리. 그 남자 들어있는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네. 딱 그 모양이네. 이거 원테이크였어?
모르겠네. 나 근데 물에 젖으면 다시 말릴 수가 없으니까 원테이크. 저렇게 이제 멈춘 거야. 아, 요 정도? 내 몸이 저기 잘 안 들어갔었어. 아, 그치. 이번에 잘 안 들어가. 입이 작네, 저희가. 저 안에서 진짜 원테이크네. 쪼그려져 있어. 머리까지 다 잠기려면. 맞아, 맞아. 아니, 저 항아리에 들어가는 건 뭐야? 이거 좀 약간 다른 절차야? 다른 절차야. 다른 절차인데 연못까지 갈 수가 없어서. 연못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유해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귀의 세계 가는 게 생각보다 그냥 물만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약간 뭐 진짜 뭐 전입 준비해야 될 신고하고 게 확정일자 맞아, 받고 막 이런 것처럼 복잡하네. 정확히 뭐뭐인 거야 이제. 몸을 묶고 이거는 생명줄이야. 그치, 솔직히 그치. 말해서 그 생명줄을 하나 챙기고 내가 그 귀의 세계에서 사용할 무기도 하나, 나뭇가지도 챙겨야 피 되고 묻혀가지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축경들을 또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지. 그리고 내가 이제 기절하면 돼. 깨꼬닥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귀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나오는 것도 일이야. 맞아. 맞아. 주역이들이지만 또 땡기는 것도 당겨야 이제 돼. 들어갈 때는 맞아. 그 혼자 끌어당기면 들어가지만. 팡팡팡 날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동아리에 그 소리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두 친구들을 보고서 제보해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요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읽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이거 우리 누군지 안 알려줄 테니까 맞춰. 근육아를 나온 주영님을 처음 본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귀의 세계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운명에 맞설 수 있을 것 같다. 구천이 지녀야 할 강렬하고 순수한 눈빛을 가졌더라고요. 와일드한 표현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가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망하겠지만 요거 누구? 감독님. 감독님. 정답입니다. 최정규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네. 뭔가 말투가 감독님. 아 그래? 어. 감독님 말투가 이렇게 아까 그 모자 쓰셨던 이렇게. 맞아. 좀 약간 실제 호흡은 어땠어? 처음에 같이 해보는 건가?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내가 휴가 나와서 감독님을 처음 만났었거든. 그때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독님도 되게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또 배우가 어떤 걸 준비를 해왔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또 현장에서 또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감독님이 게임을 좋아하셔. 아 그래.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도 막 무비컷들이 나오는 그런 그치. 명작 작품들이 많잖아. 맞아. 근데 나도 그걸 정말 좋아하고. 나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귀의 세계나 이런 부분에서 차용을 좀 더 많이 하고 상상도 그런 쪽으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어. 그러네. 또 다른 감독님 박정훈 촬영 감독님의 또 윤서에 대한 제보인데 썩겨. 윤서님 체구에 비해 엄청 많은 양을 먹는 것 같던데 아, 감독님 진짜. 밥차 음식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스태프들이 라면을 먹던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에게 할당된 음식을 다 먹어가지고 줄임배를 부여잡고 이제 스태프분들은 라면을 드셨다고. 그러니까 현장이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한테.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놀리시고. 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죠. 제가 어떻게 그만큼 먹어요. 아, 근데 촬영 감독님하고 친했나 보다. 얘기만 듣고서도 아까 좀 웃음 터진다고 했던 걸 보니까. 아, 너무 너무 막내를 유머러스한 너무 분이시고 좋아했네. 촬영 감독님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저는.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또 재밌으신 분인 게 주혁이한테도 요 밸런스 게임을 주혁님 궁금합니다. 연말 시상식 남우주연상 맨유의 우승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와. 나무 주연상. 오. 왜냐면 실제로 될 수 있는 거를 고르게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이 맞아. 주혁이는 맨유 팬이야? 그러니까 나 현실. 맨유 팬이에요. 맨유 팬? 지금 그렇지 좀 그럼 그만해. 아, 몰라서 그래. 아니 슬슬 올라. 아니 나다니 리버풀이야. 올해는 좀 못했는데. 아유, 붙어보던가 지금. 맨유 좋아한 지는 얼마나 된 거야? 한 15년, 17년 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지성파 그때부터 선생님 좋아했어. 그때쯤 그때부터. 아, 그러니까 황금기를 오래됐구나. 황금기를 봐버렸어.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계속 그때로 생각하겠다. 맞아. 그렇다면 연말 시상식 남우주연상과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은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항상 야구를 봤거든 현장에서. 이건 좀 어려워. 아 이게 더 말이 안 되긴 한다. 아, 근데 우리가 현실성 말고 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 명쾌하게. 명쾌하게 롯데. 근데 부산 분들의 진짜 롯데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시더라. 진짜로.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롯데 우승을 아직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승이 맞아. 92년도가 맞아. 아 그래. 메뉴의 우승보다는 남우주연상이 좀 더 그치, 그게 좋은데 맞아. 그래도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은 못 이긴다라고. 롯데는 이렇게. 꼭
Yes. 때는 언젠가는 꼭 보고 빠른 싶다. 시일 내에. 요거는 어떤 분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의 세계에서 액션도 많고 힘들었을 텐데도 다른 배우들의 안위를 걱정해주며 현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두 배우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누구지? 혜원 언니? 혜원 언니가 누구? 혜원 PD님. 혜원 우리 PD님. 아, PD님 아니시고 이분은 장영남 배우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저 너무 좋아하는. 좀 친해졌어 어때? 저는 친해졌다고 생각해요. 1대1 막 붙는 씬도 있고 약간 사이 되게 안 좋잖아. 근데. 일타 스캔들에서는 한 씬 붙었었는데 그래서 너무 같이 또 뵙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우리 이야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4부 되면서 진짜 이야기가 또 전에도 그랬지만 더 본격적으로 약간 휘몰아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구천이가 악귀가 되어가지고 데뷔마마 칠순잔치 그 큰 잔치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근데 왕이 했던 말이 되게 이상한 게 그래, 너를 핍박하면 원한을 갖고 내게 올 줄 알았다. 구천이가 궁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끌려온 거잖아. 그지. 그리고 기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해. 싫어해. 더 이상 양기를 뺏기면 구천이가 악기가 될 게 분명한데 악기가 되면 정말 무서운 그 귀신이 될 거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인물이거든. 근데 그런 위험한 공간에 던져놓은 게 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을 가장 먼저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약간 결정적인 순간에 방울이 떨어지면서 이제 또 생강이가 그치. 구천이를 좀 구해주게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다고. 그 마지막 대사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생강이가 멈춰라 악기가 되는 걸 무엇보다 죽기보다 싫어하지 않았냐 악기가 되는 거를 그리고 마지막에 궁에서 같이 살아서 나가자고 하는데 죽어서 악기가 되는 게 무엇보다 두렵다고 했잖아요. 궁에서 살아나갑시다. 어찌 보면 진짜 그냥 구천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되게 냉혈한처럼 얘기했던 생강이가 구천이가 악기가 되기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온몸 던져서 막아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런 대사랑 해가지고. 아니 결국에 생강이가 구천이 구해준 건데 그래도 구천이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약간 막 안 해. 승질 내고 항상 막 그래. 화내고 미쳤어. 절대 들어가지 말랬지 않소. 말을 들을 게 안 들어먹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막 약간 이런 바이브. 귀의 세계라는 곳이 정말 위험한 곳인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이 동궁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액션 씬들이 있었는데 1화에서는 또 연못 귀신과의 액션 씬, 2화에서는 이제 궁녀들 여러분들과의 또 액션 씬이 있었고 3화에서 내가 좀 가장 좋아했었던 별감 귀신과의 액션 씬 그리고 4화에서 또다시 이제 연못 귀신과의 액션 씬이 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굳이 뽑자면 별감이랑 13궁녀들이랑 액션씬이 가장 기억에 남아. 난이도는 어떤 게 좀 난이도는 13궁녀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별감 되게 힘들었다며? 13궁녀도 더 힘들었어. 인원이 많아서. 공간도 좁은 공간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의 그런 합이나 이런 게 너무 쉽지 않았어. 매일 집에 가서 샤워하면 어딘가 이렇게 다 꼬집혀 있어 막. 워낙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이렇게 남녀들이 다 불자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근데 난 그러네. 이게 그냥 안 지워진 그 분장인 줄 알고 계속 닦았어. 계속 찍었겠네. 아니 그 궁녀분들 실제로 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어때서? 그 무용을 하시는 분. 액션 팀도 있었고, 근데 무용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무용수 분들이랑 했어. 다들 달라붙는 게 좀 예술적이었어. 맞아. 약간 디테일했어. 묘한 느낌을 좀 그동안의 살렸던 액션 씬과는 약간 좀 달랐어.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연못 귀신을 물리치고 이제 영안군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데 나도 이제 에피소드 이번 거 이게 끝나고 다음에 또 다른 귀신 뭐 이렇게 또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천이가 약간 마음을 안 놔. 약간 계속 불안해하고 일곱을 죽인 것 치곤 원기의 힘이 너무 약했단 말이오. 왕의 아들들이 진짜 연못 귀신한테 죽임을 당한 게 맞소. 이렇게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이렇게 쉽게 없어진다고? 이건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돼. 이게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연못 귀신이 그 세자들을 죽인 귀신이 아니라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많은 세자들과 사람들이 해야 할 정도의 원한이면은 이 정도로 물리쳐주면 안 되는데 맞았는데. 왜 이렇게 쉽지? 라는 거에서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이 또 약간 퍼즐을 맞춰보다 보니까 야 이것 봐라.
깨닫고 이제 윤서한테 다가갔던 얘기야. 거지. 본 얘기 거의 다 했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왕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때? 그것만 얘기해줘. 아 근데 반반이야 자꾸 왔다 갔다 해. 아바마마. 선왕의 첫 번째 아들이자 세자이셨던 분은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귀신의 저주 때문에 돌아가셨다. 선왕의 둘째 아들은요? 근데 왕이 깨름칙해 뭐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뭐야?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다. 하나만 있을 순 없잖아. 나 치고 여기에서 어떤지 아니 근데 얘기하고. 진짜 좋을 좋고 땐 좋고 좋고. 나쁜 사람이야. 좋고 나쁜 사람이야? 나쁠 땐 나쁘고. 좋을 땐 좋고. 너네 왕 좋아 싫어? 난 싫지. 너 싫어? 싫어. 너는 아빠잖아 또. 나는 애증이지. 넌 애증이야? 애증이야? 제일 최종 빌런 누구야? 나 너무 헷갈려서 그냥 편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 얘기해줘. 최종 진짜 최종만. 윤서가 얘기. 오빠가 얘기할래? 오빠가 얘기해. 같이 해. 같이. 최종 빌런이니까. 이거 맞아요? 맞아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